G룸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강의는 보툴리눔 톡신 필러 과연 어디에 놓을 것인가, 안면 아나토미의 모든 것, 안면 근육 운동의 정확한 파악과 안면 공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김창렬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렬 원장님은 현재 대한 1차 진료학회 학술 의사로 계시고 마이어스 의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어스 의원 김창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톡스 필러와 관련된 해부학입니다. 근데 이제 해부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30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도 아카데미 운영해봤지만 두세 시간 이상의 그 조금 전달드릴 내용들이 좀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것인가. 해부학은 뻔하잖아요. 구조물, 혈관신경 뭐 이런 구조물을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해부학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10여 년 넘게 공부를 해오면서 해부학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조금 통합적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하고 임상 시술을 하면서 느낀 그런 해부학과 임상을 연결하는 그런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될 관점에 대해서, 얼굴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제일 핵심 키워드는 얼굴의 본질적인 해부학적 기능은 얼굴 표정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시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얼굴 비대칭입니다. 대칭인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비대칭은 99.9%의 환자에서 관찰되는 것이고, 미적인 아름다움,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대칭을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얼굴 표정과 기능을 고려한 보톡스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셜 아나토미, 해부학은 결국은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럭처와 이에 따르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해부학인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와 기능은 서로 상호 연관을 미치고 우리가 시술을 할 때도 이런 해부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이크로스코픽 아나토미 관점에서 봤을 때 셀과 ECM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ECM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는 스캐폴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지만은 세포 사이의 셀 시그널링이라는 중요한 통로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반드시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의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구조의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머슬은 음식 씹는 근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 하부 쪽에 반복해서 이제 놓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머슬 릴렉션이 오고 머슬 아트로피, 볼륨이 줄고 이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조의 변화는 결국은 아래쪽을 꾸준히 맞다 보면 상부 쪽이 보상성으로 하이퍼트로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톡신을 근육에 놓을 때 근육의 고유 기능을 항상 고려하면서 연관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승모근 보톡스를 할 때 통증 영역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승모근이 뭉쳤다 거기에다 톡신을 놨는데 평소에 없었던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새로 생겼다고 와서 환자들이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그 근육의 볼륨을 줄이는 그것만 생각하고 놨다가 예상치 못한 또 새로운 그 근육과 승모근과 연관된 주변에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관찰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 단순히 근육만 줄여서 생기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연관된 근육이나 전체적인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하이프를 할 때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면서 시술을 하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지엽적으로 근육, 혈관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 해부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를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나토믹 스트럭처의 각각의 그 구조물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구조와 거기에 따른 기능, 그리고 상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얼굴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페이셜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고려한 미용적 시술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의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얼굴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얼굴 표정에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 결국 움직임과 연관되는데요.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이외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생존 수단입니다. 근데 톡신을 놔서 표정이 굳었고 마비가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언어적, 감정적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 여러 표정 근육의 그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콧잔등주름 보톡스가 생각보다는 효과가 많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는 뭐 미간주름 위에 있지만은 뭐 횡주름도 있고 수직주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름이 이 센터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센터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 이 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나 나잘리스 머슬뿐만 아니라 이런 안윤근이라든가 LSA이라든가 디프레스 슈퍼실리아리 머슬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이런 근육의 작용을 이해해서 주름이 생긴 거를 파악한다면은 이 콧잔등에 생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근육까지 다 톡신으로 하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근육은 결국은 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의 어떤 밸런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올리는 근육을 아니면 내리는 근육을 마비시켰을 때 그와 연관된 다른 그런 올리는 내리는 근육의 어떤 협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보톡스 시술 후에 원치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근육의 고유 기능과 밸런스를 고려한 보톡스 시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시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 근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얼굴 표정 근육은 이런 해부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런 해부학을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정 근육의 주된 기능은 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짓고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근육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페인팅해서 나타냈지만 우리가 주름 상태를 보고 아 주변에 어떤 근육이 이렇게 작용하고 수축하고 어떤 근육은 릴렉세이션 되고 이런 해부학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다 이미 그려놓고 톡신을 시술을 해야지만 정교한 보톡스 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3D 아나토미를 갖고 왔는데요. 웃는 표정에는 여러 가지 입 주변의 근육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환자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상상하고 이미지 시켜야 됩니다. 또한 표정 근육이 움직일 때 이런 미드페이스에 있는 슈퍼피셜 팻의 볼륨이나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이나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얼굴 외축에서 4번 레이어에서 깊숙이 지나가다가 센터에 있는 얼굴 표정 근육을 향해서 이제 얕게 올라오는 거죠. 2번 레이어를 타고요. 근데 이제 감각신경은 좀 다릅니다.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얼굴의 그 센터에 있는 포라멘이나 노치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올라와서 스킨까지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표정 근육은 골격근과 차이가 있습니다. 골격근은 본 오리진, 본 인서션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표정 근육은 본 오리진에서 스킨 인서션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물론 프론탈리시스 머슬이나 플라티즈마 머슬은 스마스와 연결되고 있고요. 입둘레근도 주변의 근막과 연결돼서 본 오리진이 아닌 그런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층의 표정 근육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정 근육들은 얼굴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저작근이나 템폴라리스 머슬 같은 음식 씹는 것과 관련된 근육은 얼굴 외축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같은 경우도 딥팻은 본 위에 거의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지만은 슈퍼피셜 팻은 표정의 움직임과 함께 그 딥팻 위로 슬라이딩하면서 위아래로 아니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맨델슨이 얘기하는 이제 5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스킨부터 페리오스테움까지 이제 쭉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봐야 될 게 이제 팻입니다. 팻은 2번 레이어 서브큐와 4번 레이어 딥팻이 있습니다. 딥팻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얼굴 센터에 미드페이스라든가 얼굴 센터에 주로 딥팻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테리나 너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얼굴 외측부터 4번 레이어에
아니면 스마스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스킨, 서브큐, 그 다음에 스마스 이런 표정근을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스마스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표정 지을 때도. 그리고 표정 근육은 본에서 스킨 인서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행 경로가 본부터 스킨까지 닿는 동안 모든 레이어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 프론탈리스 머슬과 프라티즈마 머슬은 이제 스마스와 연결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맨델슨의 1번부터 5번 레이어에 대한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이제 이런 특징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번, 2번, 3번 레이어, 4번은 스페이스, 딥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딥펫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헐렁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수많은 더미스부터 본까지 수많은 커넥티브 티슈, 레티큘라 큐티스라는 이런 커넥티브 티슈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지인다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처지지 않게 이제 본부터 이렇게 있지만은 이 미세한 이런 그 섬유 조직성 조직들도 마이크로 리테닝 리가멘트 개념으로 어떤 얼굴이 움직임에 있어서도 처짐이나 어떤 그 평형을 잃지 않게끔 잡아주는 중요한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1번부터 3번까지 이 구조물, 여기는 이제 그 서브큐 내를 관통하는 수직의 그 어떤 레티나큘라 큐티스가 더미스까지 붙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페이셜 머슬 같은 경우 머슬의 움직임이 피부에 전달되는 중요한 어떤 연결 그 통로로서 이런 레티나큘라 큐티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레이어, 보통 스마스 개념이 좀 이해가 어려웠던 거는 성형외과에서는 이 스마스를 하나의 막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나토미컬 스마스라는 거는 스킨부터 서브큐, 스마스나 이런 페이셜 머슬까지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마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그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러로 그 4번 레이어, 보통 딥패칭의 그 레이어를 잡아 들어갈 때 이렇게 핀치를 하게 되면은 1, 2, 3번이 같이 붙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공간으로 캐뉼라를 전진하면 거의 4번 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чи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하고 컴팩트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1, 2, 3번 레이어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인중과 그 친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컴팩트하게, 서브큐도 거의 없고요. 그 레티나큘라 큐티스 되게 컴팩트하고 단단하게 그 스킨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팔자주름과 특히 마리오넷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리오넷 라인을 우리가 필러로 해결할 때 되게 좀 이 안쪽에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해부학적 구조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킨 보톡스 많이 하잖아요. 근육 방식과 스킨 방식의 차이가 뭘까요? 스킨에 놓으면은 부작용도 예방하고 뭐 주름도 개선하고 한다고 하지만 스킨 보톡스를 했는데 의외로 표정 근육이 마비 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킨 보톡스를 놓는 이유는 보통은 근육에 직접 톡신을 놨을 때는 100% 근육을 마비시켜서 부자연스러움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스킨에 놨을 때는 이렇게 좌우라든가 수직으로 어떤 3차원적인 디퓨전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테크닉에 의해서 이제 근육의 마비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이제 잘못 넣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톡신 시술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팩터가 있습니다. 주사 깊이와 각도, 바늘의 굵기라든가 베벨 방향이라든가 필 크기라든가 희석 비율, 용량, 피부 개개인의 두께, 그 다음에 시술자의 슈팅 속도도 확산이라든가 톡신의 그 근육 마비라든가 어떤 효과나 부작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톡신이라는 게 쉬우면 되게 쉽습니다. 그냥 그 포인트에다가 딱 놓으면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효과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서 각자에 맞는 테크닉을 연마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톡신 시술을 놓지 못하는 얼굴 부위는 없습니다. 눈꺼풀, 눈 아래,
입꼬리 밑에, 인중, 입술 아래 뭐 어디든 다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그런 테크닉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각자 이제 연마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더미스와 피부와 그 서브 더말 레이어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놨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희석된 레디어스 요즘 많이 하잖아요. 칼슘 희석해가지고 서브 더말이나 서브큐 레이어에다가 이제 쭉 희석된 거를 깔아서 뭐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쥬란 인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필을 보여줄 정도로 되게 진피내에 슈퍼피셜하게 해서 진피내에 정확하게 들어간 거, 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가지고 뭐 리쥬란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자꾸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크로스링킹 된 스킨 부스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묽게 희석돼서 물광용으로 나온. 근데 그거를 인젝하는 걸 보면은 더미스가 아닙니다. 뒷더미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서브더미스에 인젝하는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몇 군데 가봤는데 서브더미스에, 아니 근데 HA 성분은 진피내에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왜 서브더말 레이어에 인젝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뭐 보습도가 좋아지고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왜 설명할까?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희석된 레디어스를 이렇게 피부 밑에 있는 서브더말 레이어, 거의 뭐 서브큐어하고 인접된 이 부위에 희석된 걸 깔았더니 결과적으로는 피부가 두꺼워졌더라. 그러면은 더미스와 서브더미 레이어의 어떤 인터액션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아직은 그 메커니즘이나 기전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얼굴 해박의 특징을 보면은 얼굴이 센터 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센터 쪽에는 눈과 입 주변에 이제 입둘레근과 이제 그 안윤근이 있는데요. 눈과 입을 개폐하고 열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쪽은 저적과 관련돼. 그래서 표정 근육은 얼굴 센터의 아래부터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해박적인 강의를 할 때 어퍼 페이스, 미드 페이스, 로우 페이스라고 하지만은 안면 근육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썹과 눈 주위, 그다음 입 주위에 있는 이런 근육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르게 그 표정 근육들이 움직이고 표정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본과 스킨에 인서션 돼 있잖아요. 오리진 되고, 그러면은 표정을 지으면은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본 오리진 쪽으로 피부가 당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는 이제 상부 쪽에서는 보면은 뭐 미간과 관련된 이제 코르게이터 근육이라든가 안눈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의 오리진이 바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 쪽으로 센터 쪽으로 모이는 표정이 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 주변에서는 입꼬리나 입술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근육들이 바로 다 바깥쪽 위나 이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리진 쪽으로 그 딸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레디얼 타입으로 방사형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쪽에서는 센터로 몰리는 그런 근육의 작용, 입 쪽에서는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쳐나가는, 우산설처럼 펼쳐나가는 이런 표정의 그 근육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굴 표정과 지방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페이스 같은 경우는 딥페이스는 이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슈퍼피셜 페이스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면은 미드페이스 쪽에 초음파를 대고 표정을 짓고 안 지었을 때 보면은 딥페이스는 표정 지었을 때나 안 지었을 때나 위치 변화가 차이가 없고요. 근데 슈퍼피셜 팩 같은 경우는 표정을 지었을 때 상부로 올라가면서 좀 더 두꺼워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표정 지었을 때 슈퍼피셜 팩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러를 우리는 보통 투 레이어로 인젝을 한다고 합니다. 표층 지방과 심층 지방에 인젝한다고 하는데, 표층 지방에는 물론 필요하면은 인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표정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볍게 적당히 주입해야 되고, 만약에 팔자주름 위쪽으로 표층 지방이 많이 넣으면은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는 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표정에 대해서는 표층 지방에 필러를 많이 주입할수록 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입하는 층은 뒷배층이 되겠습니다. 뒷배층에는 적절한 볼륨을 놓으면
볼륨 리프팅도 되고 볼륨도 살고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방의 노화의 변화는 이렇게 표층과 심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층 지방도 물론 전체적으로 줄고 심층 지방도 줄지만은 표층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자주름 위와 좌울 쪽에 이렇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표층 지방이 두껍게 축적되는 현상이 있고요. 딥백 같은 경우는 주로 미드페이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드페이스가 이제 볼륨이 좀 줄면서 어떤 처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드페이스 쪽에 있는 딥펫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밑으로는 이제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팔자주름과 이쪽으로는 슈퍼피셜 펫이 보이고요. 그 외에 얼굴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슈퍼피셜 펫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필러는 2번과 4번 레이어에 주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로 4번 레이어에 집중해서 주입하는 게 정확하게 아나토미상 맞고요. 그리고 스컬을 제가 왜 했냐면은 결국은 볼륨 꺼진 거는 지방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얼굴에 있어서 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스컬의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이마 필러 할 때도 이런 스컬의 디펙트가 사실은 이마의 볼륨을 채우는 주된 이유가 되지 지방의 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드페이스 쪽도 그렇고 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필러를 주입하려고 할 때 보니 디펙트도 먼저 생각하고 그 부위에 있는 딥펫이나 슈퍼피셜 펫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표층 지방은 얼굴 표정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층 지방에 많이 주입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주입했을 때보다는 몸의 움직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쪽에도 우리가 이제 필러나 아니면은 뭐 레디어스나 주베르 볼륨용 그런 폴리머라든가 필러를 서브큐에 주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과도하게 주입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처짐이나 이런 볼륨 축적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필러, 특히 표층 지방에 과도하게 볼륨을 많이 채웠을 때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성형미인처럼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서브큐에 그러면 필러를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주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부하를 걸어서 어떤 그 필러에 그 로딩을 넣어서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드리는 걸 오히려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보톡스 효과 대체요법입니다. 보톡스를 놓기에는 표정 근육에 마비가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을 경우에는 바로 필러로 하면은 그러한 톡신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적절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뺨주름입니다. 뺨이라든가 목 같은 경우는 플라티즈마 머슬의 수축이 많이 작용되고요. 뺨주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톡신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스킨보톡스나 톡신을 놔서 플라티즈마 머슬의 마비를 시켜서 주름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렇게 생긴 주름에는 상당히 커넥티브 티슈, 레티나큘라 큐티스가 덴스하게 주름을 밑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우리가 주베륵 볼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칼슘 필러 희석된 걸 넣을 때는 캐뉼라로 그 덴스한 그 파이브로 티슈를 다 일일이 방리하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킨 리주베네이션 효과도 있겠지만 바로 플라티즈마 머슬의 그 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톡신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미스마일 같은 경우는 보통 톡신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필러만으로 이렇게 거미스마일을 치료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거미스마일 팔자주름과 인중 쪽에 서브큐 레이어에 필러를 적절하게 깔면은 이렇게 거미스마일이 치료되는 거, 톡신의 효과를 필러로 볼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일부러 어떤 치료 목적을 위해서 서브큐에다가 주입하는 거죠. 얼굴 비대칭도 어떤 미적 개념을 완성시키는데 상당히 우리가 얼굴의 대칭인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미적 개념, 어떤 좋은 시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젊어지는 이런 시술을 완성할 때 있어서 우리는 대칭과 비대칭이라는 이런 해부학적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얼굴의 비대칭은 이렇게 두개골 비대칭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에서 눈썹의 높이가 다릅니다. 톡신 시술할 때 눈썹 높이가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입 주변에 보면은 스마일 할 때 팔자주름 높이나 정도, 입꼬리 높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표정의 비대칭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부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톡신이나 필러나 시술을 할 때도 이런 얼굴의 윤곽은 우리가
교정을 못 하잖아요. 뼈 수술을 해도 뭐 얼굴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정의 비대칭만 톡신이나 필러로 적절하게 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교정하면은 얼굴이 훨씬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의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비대칭이 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얼굴 비대칭의 원인은 스컬입니다. 스컬의 에이시메트릭한, 왜냐면은 좌우가 대칭인 경우는 본 오리진 인서션의 그 표정 근육의 그 수축 길이나 위치가 똑같겠지만, 자 보세요. 이렇게 스컬이 틀어지고 비대칭인 경우에는 오리진 인서션 되는 근육의 길이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왼쪽이 더 이렇게 깊고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갈턱 보톡스 할 때 우리가 DLI 마비가 오는 실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비대칭이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뭐 좌우 뭐 몇 센치 떨어진 데다가 톡신을 자갈턱 보톡스를 놔라.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비대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대칭 표정을 보고 이런 비대칭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칭인 이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게, 제가 만든 DLI 머슬 마비입니다. 한쪽 마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LI 머슬이 입꼬리 올리거나 자갈턱 보톡스 했을 때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를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 의사들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데 대부분 한쪽만 오는 이유가 그런 얼굴에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비대칭의 머슬 주행을 이행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필러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대칭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 좌우의 어떤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필러 볼륨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먼저 확인을 하고 본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그래서 그 비대칭을 맞추기 위한, 특히 필러 시술할 때 비대칭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도 이렇게 왼쪽이 더 심하니까 이마는 오른쪽에 더 꺼져 있고 관자도 오른쪽에 더 꺼져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맞춰가지고 해야지만 얼굴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래서 대칭과 비대칭의 개념을 필러 시술할 때도 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톡신은 근육을 마비시키고 표정을 마비시키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아직도 이마주름 보톡스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조금만 했는데도 뭐 눈이 무겁다, 뭐 마비 왔다, 눈이 부었다, 쌍꺼풀이 없어졌다, 뭐 안검함수가 있고 없고 차이,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필러를 서브큐에 놨을 때 코에 놨는데 이렇게 이마까지 이동하는 경우, 표정이 그 시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필러를 놓습니다. 근데 그 필러가 가만히 있을까요? 팔자주름도 그렇고 앞광대도 그렇고 자갈턱도 그렇고 표정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필러는 어떤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뭉쳐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입된 필러 물성이 그 표정 움직임에 대해서 부종도 유발하거나 아니면 성질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경우는 필러하고 톡신도 놓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필러를 시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정 움직임이 강한 사람이 과연 이 주입된 필러가 거기에서 잘 있는지 이동을 할지 여러 가지를 항상 고려하고 시술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그 부분을 항상 봐야 됩니다. 눈 밑에 왜 그 폴리머 시술할 때 결절이 많이 생겨서 애를 먹을까요? 표정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지만요. 그러면은 그 자기들끼리 뭉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뭉치다 보면 결절이 생기겠죠. 팔자주름도 위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는 표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이 논문은 마리오넷 라인하고 팔자주름의 필러를 했는데 입술 안쪽 점막 부위에서 이렇게 이동된 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 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한참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입술 필러 환자들이 여기서 혀로 만져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도 마찬가지고 실이 움직이고 튀어나오고 끊어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표정이 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을 주입하더라도 표정의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스마스 가까이 붙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항상 보톡스, 톡신, 실, 뭐 어떤 미용 성형 시술을 하기 전에는 항상 시술 전에 이 사람의 특징적인 평가, 내가 시술할 부위에
이런 이 사람의 특징적인 강력한 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항상 분석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술을 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시술은 얼굴 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표정이 점점 변해가잖아요. 얼굴에 손을 대고 성형을 할수록. 그래서 시술 후 표정을 또 봐야 됩니다. 특히 앞광대 필러를 넣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기준으로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넣은 필러 볼륨이 부자연스럽게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시술 후 결과가 자연스러워야지 그 사람도 만족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고은 씨인데요. 무표정한 것보다는 이렇게 미소 짓고 표정을 지었을 때 김고은 씨의 미모가 돋보이는 거는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사람이 살아있고 사회생활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창현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